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이라 송은건 목사입니다. 우리가 선거가 이 자유우파에 있어서 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아실 텐데요. 이번에 그 도태우 변호사 사건으로 통해서 여파가 그 아주 가라앉지 않고 심상치 않다 하는 것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에서도 말이죠. 한동훈의 그 효과가 이제 한계점에 달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한동훈이 여러 가지 저쪽 전략에서 포위가 되어 가지고 여러 이제 당이 거기 나와 가지고 이쪽에는 이제 극우에 서 있는 당이 없는 데다가 포위가 돼 가지고 결국은 합쳐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지금 여당이 밀리고 있는 그런 이제 통계가 이 합산 계산을 해볼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이렇게 지금 뒤지고 있는 이런 이제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마당에 특히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이렇게 이 매머더 특히 대표들 오늘 아침에도 자, 여기에서 화가 많이 났는, 자, 오늘 아침에도 여기, 자유, 보수, 우파, 매머더, 이 대표들의 그, 이제, 자유우파, 아스팔트, 이런 보수 우파, 이게 굉장한, 이제, 그 유튜버들이죠. 메이저 유튜버들인데요.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까지, 이 한동훈 그 효과, 상당히 잘 해왔다. 그리고 상승세를 타고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데, 이 막판에 가가 전략의 부재,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많은 가운데요. 특히 이제 이 자유일보에서 아주 그 잘 분석을 해가지고, 자유일보가 가끔 이렇게 아주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운동권 청산 앞서 유튜버, 이 운동권 콤플렉스부터 청산해라. 운동권 청산에 앞서. 이게 이제 신혜식 대표가 한 말 같은데요. 운동권 콤플렉스부터 청산해라. 이런 말이 있으면서, 자, 한동훈의 눈높이를 생각한다. 예. 이뭐 눈높이 아주 중요한 때에 앞전에 김건희 사건을 통해서 눈높이 해가지고 프랑스의 마리 앙뚜아네트 이렇게 그 목에 관한 이 무서운 이야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때도 상당한 그 어떤 분노가 일어났는데 그냥 참 말할 수 없어 지나갔죠. 이번에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지막 하나 남은 어떤 아스팔트 우파, 자유우파, 강보수 이 도태우를 이렇게 끊어내려고 했던, 자, 가까스로 살아나기는 했지만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 눈높이. 자,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한번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국민의 눈높이 재검토하라 해서 지시를 내렸던 적이 있는데요. 예, 이것이 지난번에는 몰카 공작 사건에서도 국민 눈높이 이렇게 이영석 전 중앙일보 대기자가 말했던 것을 여기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눈높이를 가지고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더니 이번에는 도태우 후보 5년 전 발언을 가지고 국민 눈높이를 거론하며 공천 재검토를 요구한다. 국민 눈높이가 도깨비 방망이라도 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예, 5년 전에 5.18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라는 유튜브 발언을 가지고 국힘의 비대위에서 박은식, 특히 이제 이 박은식, 김경률, 한지아 의원 등이 공천 취소를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특히 호남 측의 비대위원들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한 위원장이 국힘의 공간위에 재검토를 내리자 보수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런 식이라면 4월 10일 날 투표장에 가지도 않겠다. 우파 인사들 다 컷오프 시키더니 겨우 도태우 후보 하나 세워놓고 그걸 또 자르기만 해봐라. 우리 국민의 힘을 거부하겠다. 분기탱천했다. 이렇게 지금 뭐 도태우를 특별히 좋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좀 이렇게 한 사람 5년 전에
이렇게 좀 강보수의 이 페이스를 맞춰서 활동했던 것을 마지막 자르겠다 하는 것은 너무도 밀리고 있고 너무도 이 소극적으로 대항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동훈이 이제 도깨비 방망이 뭐 되느냐, 도대체 한동훈이 기준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지금 보수 네티즌들이 이렇게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우파 인사 공천에서 쳐내고 김영주 등 퇴출 대상인 또 이름 쓰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 인사는 공천에서 쳐내고 김영주 등 퇴출 대상인 민주당 인사들은 영입해서 공천하는 것이 5.18 강조와 운동권에 대한 부채의식, 콤플렉스 때문이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리고 뭐 시드니의 그 신희숙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민주당에서 극자 통진당 세력을 30명이나 추천을 했는데 그들과 싸우는 국힘당은 우파 인사들 다 쳐내고 겨우 한 명 남은 도태우 후보마저 쳐내려고 한다며 어이없이 했다. 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말들이 상당히 지금 한동훈의 역량이 혼자서만 지금 대통령 나온 이 대선과 같이 자기 혼자의 그 어떤 좀 도치가 되어져서 후보들을 앞세우기보다도 자신의 지금 이렇게 뭐 대표가 되거나 위원장이 되면은 자신의 부는 바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려는데 실제 민주당 측에서는요 이렇게 이재명의 그 공천 학살 불만해 가지고 많은 이제 그 인기가 떨어졌다가 여론이 떨어졌다가 오히려 저쪽에 조국 신당 그리고 또 비례 뭐 또 누굽니까 그쪽으로 이제 다 쏠려가 가지고 그걸 합치니까 거기가 19%가 나와 버렸어요. 뭐 더 이상 올라가겠냐 이런 말도 하지만은 그래서 쌍끌이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 한동훈의 이 효과는 이제 끝났다. 한계에 부닥쳤다. 더 그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앞서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강성 좌파, 극좌파, 공산주의, 반미 세력을 강력히 집어넣어서 또 끌고 가려고 하는 마당에 자 이쪽에서 아스팔트 우파, 강우파, 극우파 이런 것은 다 손절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다 잘라버리고 도태우마저도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가 이제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 한동훈 위원장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전략에 지금 지고 있다. 머리 싸움에 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국힘당의 관계자가 솔직히 보수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에 많이 놀랐다. 그동안 뉴스 현장에서 느끼던 연호에 한 위원장이 많이 취해 있었다. 이런 이제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또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권에서 롱런을 하려면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 이 국힘당의 이 관계자가 여기 아주 중요한 관계자가 했던 말입니다. 그렇게 진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보수 우파의 진짜 가치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이 보수 가치를 진짜 알고 강하게 선거 막판에 가면은요. 선거 마지막 판에 가면은 항상 어떻게 이제 좌와 우가 뚜렷하게 갈려서 더 강공으로 이제 밀어붙이고 하는데 그렇게 될 때 과연 어느 쪽에서 더 논리 있고 더 강하느냐에 따라서 중도가 결국은 이렇게 끌려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거 때마다 앞전에 21대 때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중도를 쳐다보고 좌파 넣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그때는 굉장히 뭐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이 환호성을 질렀다가 폭망을 해버렸던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옳다는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번에 끝을 맺음을 잘해서 이 정말 좀 강우파들을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좀 이 도전적인 이런 그 일꾼들을
정말 손을 잡고 이 전략을 몇 군데 이렇게 더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런 거 필요한 점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합니다.